안녕하세요, 여러분. 몬스터 크루 세암쌤입니다. 제가 굉장히 급하게 카메라를 좀 켰는데요. 어제 진에어가 서류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제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나다 버리니까 자소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자소서를 거의 읽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느 정도는 동의하거든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이 거의 9천 명이 되는 분들의 자소서를 읽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자소서보다는 다른 스펙적인 부분에서 많이 합불합이 결정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이, 학교, 전공, 학점, 어학, 제2외국어 유무, 서비스 경력, 보유 자격증, 국민 체력 등급, 그리고 자소서를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썼는지를 제가 한 번에 싹 취합을 해서 어제 밤부터 정말 급하게 막 정리를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상을 무료로 피드백해드리는 이벤트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벤트는 끝났지만 제가 간간히 이런 재능 기부를 할 테니까 저희 오픈 카톡방 댓글에다 남겨드릴게요. 주저 없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저기 여러분들 오픈 카톡방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카더라는 진짜 웬만하면 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국가에서 혹은 무슨 카톡에서 좀 오픈 채팅방 검열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심지어 좀 재능 기부한답시고 글을 올렸는데 누가 이거를 신고를 해서 삭제가 됐어요. 아니 제가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진정성 있게 많은 분들의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취합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 이상한 카더라 믿지 말고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와 이거는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압도적으로 항공과가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저희 학생들 포함이거든요. 90%가 항공과예요. 항공관광과, 글로벌 관광 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운항과, 이 항공 서비스 직무를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정말 일부가 누구냐면 뭐 무역학과 혹은 뭐 연극영화과나 체육학과 같이 예체능 쪽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어문 계열이나 공대 쪽이나 완전히 다른 쪽은 거의 안 뽑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좀 말씀드리면 2년제도 진짜 많고요. 4년제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2년제, 4년제는 구분을 하나도 해 놓지 않았다. 단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인서울은 거의 없어요. 지방대 혹은 경기권대 이런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제 생각엔 우선 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항공 승무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스펙이 좋아서 금방 좀 나갈 것 같은 또 다른 직무를 찾아서 훨훨 떠날 것 같은 그런 나그네 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승무원을 좀 준비하고 실제 진에어에 객실 승무원이 됐을 때 좀 오래도록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뽑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데이터를 보니까 들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나이시죠. 지금 나이가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저도 이번에 진에어가 감사합니다. 저희 합격생 중에 나이가 좀 많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서류 합격을 시켜줬어요. 제가 진에어한테 진짜 우리 학생을 대신해서 진짜 절을 해야 될 판인데 30대 중반도 뽑혔습니다. 항공사 역사상 거의 이례 없는 일인데 진에어가 이 부분에서 좀 선도적으로 앞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다 20대 중반, 24, 5, 6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어리다 하는 친구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21살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대 중반이 많아서 보통 그래프가 요렇게 되거든요. 24, 5, 6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차별화된 변별력을 보여주신 몇몇 분들 아주 어리거나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뽑혔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이전에 탈락한 사람은 아예 기회가 없는 거냐 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최초 합하신 분들도 많지만 직전에 영상 탈락하신 분들도 진짜 많고요. 토론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최탈은 없어요. 최종 탈락하신 분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면접장에 갔을 때 어떤 코멘트가 남으신 분들은
이번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류 때는 배제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직전에는 서류하고 영상을 합쳐서 채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서류만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을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게 학점이거든요. 2점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점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학점이 큰데 특히 학생은 대학교 때 학생 때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게 이후에 직무에서도 직장에서도 연결이 되니까 "학점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학점이 2 점대가 한 명도 없고요. 3 점대 초반은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 3 점대 초반이신 분이 뭐 엄청나게 토익 점수가 높거나 학교가 엄청 좋거나 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자소서를 되게 잘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이 3점 후반대 아니면 4 점대 초반 심지어 막 4.41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지표가 되는 학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학 점수인데 보통은 토스 하나 혹은 토익 하나 이렇게 넣으신 분들 걱정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토스 하나로도 뽑힌 사람들 많고 토익 하나로만 뽑힌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좀 정리해 보면 5대 5 네요. 5대 5로 하나만 넣으신 분 토스, 토익 다 넣으신 분들 이렇게 골고루 좀 뽑은 것 같고요. 대신에 토스는 거의 IH 이상. IM3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IH 혹은 AL. 그러니까 스피킹 능력을 확실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어학을 이번에 좀 봤다. 토스는 거의 IH, AL이고 토익이 거의 700 점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600 점대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놀랍죠. 이번에 어학을 좀 봤고 학점을 좀 본 것 같다. 제2 외국어는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아 딱 한 명 있네요. 딱 한 분 중국어 어학 실력 중국어 어학 자격증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제2 외국어 2명 있네요. 제2 외국어는 2명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생은 3 개의 국어를 하는 친구라서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제2 외국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 따야 되나?'라는 좀 스트레스는 버리셔도 될 것 같고 넘어가면 이제 서비스 경력이나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냥 우리 정말 동네 카페 뭐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하신 분들 많고요. 심지어 어떤 개인 카페 뭐 작은 소상공인들의 의류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쪼끔 눈에 띄는 뭐 정도라면은 뭐 의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의전하신 분은 사실 학점도 많이 높지 않고 토스도 하나로만 합격을 하셨는데 요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육각형이잖아요.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필이 된 것 같고 면세점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고 지상직 경험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공항에서 근무하신 분들 혹은 뭐 서비스 강사나 웨딩홀, 호텔 요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력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잖아요. 쫌쫌따리로 막 3 개월 했다 6 개월 했다 내놓으라 할 만한 경력이 아니었다라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글쎄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는 크게 좌지우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끝으로 넘어가면 자격증. 이거는요. 80% 이상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CS 리더스라든지 스마트 혹은 BLS 프로바이더 요런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혹은 자기 전공 관련된 그래서 항공 쪽이라서 뭐 토파스라든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상직 관련된 것들 혹은 항공 예약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안전 교육 지도사 1 급이라든지 안전 대응 관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소방 안전 관리자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눈에 되게 띄는 게 뭐냐면 체력 관련된 자격증도 꽤 있으십니다. 뭐 합기도 있으신 분들, 태권도 단증 있으신 분들, 그 생체 지도사 자격증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제가 정리를 해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웬만한 자격증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합격을 했다.
그리고 뭐 바리스타나 뭐 라떼 아트 같이 좀 서비스 요런 것들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 인솔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 쓰신 분들도 문제없이 스루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국채 이번에 안 내놓으면, 국채 이번에 제출 안 하면은 불리한가 안 불리한가. 근데 정말 한두 명 빼고는 다 국채를 내놓긴 했습니다. 3 등급이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2 등급이랑 1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만 핵심적으로 취득하신 분들을 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정리하고 제가 말하면서도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소서 작성 시에 어떤 걸 특별히 신경을 썼나라고 제가 좀 봤는데, 우선은 경험과 역량을 어필했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진에어를 너무 칭찬하기보다는 300 자이기 때문에 300자 안에서 50 자에서 100자 정도만 진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경험 어필, 나의 역량 어필, 나의 서비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서비스 마인드, 진실성 이런 거 많이 표현했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애사심 많이 썼다."라는 분들도 꽤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되게 많이 눈에 띄는 게, 막 '뛰어나게 자소서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읽는 면접관들을 위해서 "가독성 있게 문장을 썼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진에어 라이브 한 거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300 자는 진짜 짧다. 해 봤자 5 문장에서 6 문장이 끝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눈에 보여야 된다. 핵심만 딱딱딱딱 간결하게 요약, 압축, 정리해 가지고 거의 브리핑 느낌으로 탁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을 드렸는데, 고거를 잘 녹여 가지고 작성하신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엄청난 어떤 경력이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정말 파리바게트든 동네 작은 소소한 카페에서 책방에서 일을 했던, 거기에서 느낀 점, 내 서비스 마인드, 내 경험, 나의 이런 가치관이 얼마나 잘 녹여냈냐, 그리고 플러스로 애사심까지, 거기에서 문장력과 가독성까지 갖췄을 때 합격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저도 보니까 이번에 진에어가 '어떤 사람들을 뽑겠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소서 그리고 이력서는 최종 면접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이거는 성실도, 내가 얼마나 승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나라는 지표이고, 이게 쪼끔 내가 부족하더라도 면접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애티튜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180도 완전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신 분들은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거를 챙기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내일까지잖아요. 꾸준히 연습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 준비 저와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퍼포먼스반 듣는 친구 중에서 정말 나이가 많은데도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준비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희망으로 꾸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좋은 정보 들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만 마칠게요.